자, 173페이지. 자, 책임능력 1번입니다. 자, 작년도 경찰 문제인데, 자, 1번. 14세 되지 아니한 자, 형사 미성년자죠. 이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예요.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 이 14세 미만자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을 갖추고 있었다 할지라도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보완 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밑에 소년법에 따른 부정경, 즉 형벌을 선고한다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소년법상의 소년인지 여부는 19세 미만자죠. 19세 미만자를 소년이라 합니다.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죠.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심, 2심 때의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이니까 2심이죠. 항소심 때의 나이가 19세에 달했대요. 그러면 성인이지, 성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정기형을 때립니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죠. 자, 이 부분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3심 절차하고 있죠. 1심, 2심, 3심. 자, 그러면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1심, 2심을 말하죠. 여기까지. 이 부분을 사실심. 3심을 법률심. 자, 이 사실심, 1심이나 2심 때의 나이가 19세 미만자여야 돼요. 이때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면 소년법이 적용돼요.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그때는 부정경을 때리는 거예요. 부정경.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심 때의 나이가 19세가 넘었다. 그러면 소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때는 이 정경을 때린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9세 미만인지 19세 이상인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기출문제 가보시면 항소심 때의 나이가 19세에 달했다. 그럼 성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죠?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경을 때립니다. 자, 3번 질문. 자, 10조 사망. 조문 다 아시죠? 여기서 이 예견, 위험 발생을 이 예견이란 말 속에는 우리 판례는 예견, 뿐만 아니라 예견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예견이란 말은 우리 판례가 이 고의, 뿐만 아니라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과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4번 질문.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무슨 사례지? 원자행 사례죠. 10조 사망이 적용되죠. 10조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책임 능력자로 처벌되지. 책임 능력자로 처벌이 된다. 근데 10조 사망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작년도 경감부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정신적 장애자라 할지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대요. 범죄 행위 당시에 이런 능력이 있었대요. 그러면 10조에 규정된 장애자로 볼 수 없다. 맞죠? 범행 당시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뭐지? 도의적 책임론. 책임 능력은 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한다. 도의적 책임론이죠. 우리 형법은 도의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지.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질문. 성주물 성애증 판례 아시죠? 그치? 이 성주물 성애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감면 사유가 됩니까? 감면 사유가 되지 않지.
동그라미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지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입니다. 미약자, 심신미약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요거 임의적 감경인데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12월 18일 날 개정이 됐었어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감부 문제는 18년도 경감부 문제는 18년도 9월 15일자에 출제가 됐는데 12월 달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도 수정이 돼야 됩니다. 수정. 정답은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4번을 바꿔줘야 돼요. 자, 4번은 풀었죠. 4번은 풀었다. 원자행 사례이기 때문에 십자 사망이 적용되어서 감경을 할 수가 없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문제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충동 조절장애 판례 아시지? 원칙적으로는 뭐다? 장애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우 심각하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범행 당시 풀었지?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풀었습니다. 이거 삭제할게요. 자,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자, 유무와 정도 판단 누가 합니까? 법관이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법관이 하죠. 있다 없다. 정도가 강하다 약하다. 이거 누가 판단해? 법관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적 판단 아니라 법률적 판단으로 바꾸셔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 형사 미성년자는 벌하지 않고 농하자는 필요적 감경한다. 맞지? 이 맞잖아요. 벌하지 아니한다. 그치? 이건 구조 문제고요. 이건 구조고요. 앞에 뒤에 건 11조고요. 자, 다음 문제. 14년도 경찰 문제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일단 이론이 나왔네. 그치? 경찰 문제인데 이론이 나왔어요. 혹시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1번은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2번 볼게요. 책임 무능력자가 되게 되면 심신상실로 인하여 변별할 능력이 없으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없으며가 맞는지.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맞나요? 네, 틀렸단 말이죠. 틀렸단 말이에요. 자,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능력이라 하는 것은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AND입니다. AND. 플러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있을 때 책임 능력자가 됩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가 없어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든지 또는 사물 변별 능력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다 모두 다 없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무능력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임 능력자라는 것은 양자가 모두 다 있다. AND다. AND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책임 무능력자가 되려면 심신상실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없으며 틀렸지? 이걸 오화로 바꿔야 돼요. 오화로 바꾸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거나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디귿번 질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자라 그랬습니다. 미약한 자. 감면한다. 틀렸지? 형법 개정됐다 그랬지? 개정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4년도 일반 경찰 문제도 정답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 리을번.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습니까? 아니죠. 반드시란 말이 틀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서만 거칠 것이 아니라 밑에 줄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리을번, 미음번. 행위 시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까? 어떤 경우도 부과할 수 없어요? 아니죠. 아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10조 3항 원자행 조문이 있기 때문에 원자행에 해당할 때는 책임 능력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조 3항은 예외가 되죠. 자, 문제 이제 1번 볼게요. 1번. 자, 도의적 책임론이 있고 사회적 책임론이 있네요. 자, 도의적 책임론이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고 우리 형법의 태도입니다. 이 도의적 책임론에 따르게 되면 책임 능력을 형벌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죄 능력으로 봐요. 범죄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 능력으로 봐요.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졌어요. 기본 강의 때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우죠. 여기 보시면 도의적 책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론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도의적 책임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의적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보고 범죄 능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도 범죄 행위의 시에 요구된다. 형법의 태도는 바로 이 도의적 책임론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책임론 이건 몰라도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문제 풀어보시면 기억번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문제 5번입니다. 책임 능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형사 미성년자라도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 능력이 부정됩니까? 결여되어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자죠. 14세 미만자는 땡땡 뭐다?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다. 책임 무능력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뭐다?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여되어야 한다는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결여되든 안 되든 간에 형사 미성년자라면 무조건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충동 조절 장애는 원칙적으로 장애자가 아니죠. 자, 3번. 농화자죠. 청각과 발음 기능에 모두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의무적 감경이다? 의무적 감경인가? 필요적 감경 아닌가? 그치? 네, 틀렸고. 자, 리을번.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자, 범행 당시에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잖아. 도의적 책임능력이라고. 도의적 책임능력에 따르게 되면 책임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미인번. 유무 및 정도는 앞에서 그랬지? 법관이 판단한다 그래서 법관이 판단하는데 따라서 법률적 판단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에 기속될 필요가 없어요. 틀렸어요. 참고는 가능해요. 감정인의 의견은 참고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법관을 기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지. 자, 6번입니다. 심신장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유무 및 정도 판단은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했어. 법률적 판단. 사실적이 아니고요. 자꾸 나오네, 출제가. 그 다음 2번 풀었지? 범행 당시니까 도의적 책임도 풀었고 자, 성주물 성해증도 풀었죠? 원칙적으로 감면사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음주운전 10조 3항 풀었지? 10조 3항이 적용되어서 감경할 수가 없다. 다 풀었는데? 다 풀었다. 2, 3, 4 다 풀었다. 자, 7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을 골라라. 충동 조절 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되지 않지만 매우 심각하다면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랬죠. 그치? 예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소년인지 여부는 심판시, 다시 말해서 사실심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고. 감경한다. 맞고.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 맞지? 제가 형법 개정에 따라서 문제를 해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러면 이 4번이 개정 전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틀린 거가 되죠. 근데 지금 개정된 법에 따랐을 때는 이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옳은 지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자, 문제 8번.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술에 취했습니다. 기억이 없네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서 곧 변별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그치? 자, 범행 시에는 정상 상태였다라고 했을 때 장애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도의적 책임론에서 말씀드렸고. 자, 디귿번. 심신미약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해요. 이무적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지? 자, 개정 전의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이다 보니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었더랬어요.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지금 작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디귿번, 리을번. 자, 심신상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 나오겠죠? 무죄 판결 나오겠습니다. 무죄 판결 나오지만, 무죄 판결 나와서, 그러면 형벌을 못 갖죠? 그러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지만, 재범 위험성이 가능하다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 감호 처분을 청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없다 틀렸네. 그러니까 이 치료 감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완 처분인데, 이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이 보완 처분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감호라고 하는 것은 보완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벌을 때릴 수 없지만 보완 처분은 가능하다. 자,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10조 사망이 적용되죠. 10조 사망이 적용되어서 감경을 할 수가 없지. 그치? 이거 왜라고요? 10조 적으세요. 10조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9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형사 미성년자인가 아닌가 것은 생물학적 방법이지 심리학적 방법이 아닙니다. 범행 행위 당시, 그치?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되었다면 얼마든지 심신미약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3번 원자행 나오지? 약물 또는 음주는 원자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특수강해죄를 범했을 때는 10조 사망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천당 사건 아시죠?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심신상실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과 기억 능력 이 양자는 반드시 일치한 개념이 아니다. 일치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그치? 심신 상실 상태지 그치?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상실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속칭 이 무슨 사건이지? 사탄 사건이지. 자, 10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10조 사망 나왔네.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자행까지 포함된다.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자, 음주 만취한 후 같은 경우는 10조 사망이 적용되어서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사건 풀었지? 상실로 본다. 판단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은 상실자로 본다. 상실자로 보았던 판례입니다. 자, 소아교육적 나왔네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자, 문제 11번 가볼까요? 작동이 안 돼. 응? 작동이 안 되네요. 여기서 일단 끊어볼까요? 끊겠습니다. 끊고 11번부터는 쉬었다 할까요? 안 나오나? 컴퓨터가 지금 잠시만 한번 기다려보죠.
계속 할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범행 당시에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대요. 그 말은 심신미약자 이런 평소에 간질을 앓고 있었다 할지라도 범행 당시에 발작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걸 뭐라 그래? 도의적 책임력. 자, 그 다음. 자,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먼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감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루어져야지,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해설 보시게 되면,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관이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이 기록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판단해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틀린 거예요. 자, 1번. 자, 절도 생리도벽이라 할지라도 절도 범행의 저지른 의심이 든대요. 의심이 들어요. 자, 의심이 든다면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아시겠지? 거쳐야만 됩니다. 자, 이 부분 설명 드려볼까요? 자, 제가 판례를 정리한 것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심신장애에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법원에서는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의심이 든다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거치되 이 감정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요. 구속하지가 않아요. 그냥 참고사항인 것 뿐이에요. 반드시 거치되 참고사항인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이해되시지? 이 부분 이해되시죠? 정리하시고. 그러나 만약에 의심이 듦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않았다면 그는 위법하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생리도벽으로 절도병을 저지른 의심이 든다 했잖아요. 의심이 든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고요. 거치되 법원이 독자적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1번. 자,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자,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습니까?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 인정이 안 돼?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화기호증 말씀드렸고 그 자체만으로는 감면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 자, 범죄 행위 당시네요. 이것도 아까 풀었는데 상습성이 발현되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죠. 틀렸다. 답은 몇 번이죠? 1번이다. 자, 12번 가볼게요. 틀린 것을 골라라.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을 과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맞지? 맞지? 맞아요. 그 다음 충동조절장애는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 맞지? 자, 없거나 없는 자, 즉 책임 무능력자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맞지? 개정됐지?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술을 마신 사건 원자행 사례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할 수가 없다. 왜? 10조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질문이고요. 정답은 답이 없어. 다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됐어요? 왜 답이 없게 나오는가? 아니, 디귿번에 그 심신미약자가 개정이 됐다니까, 최근에. 자, 13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심각한 충돌 장애. 심각한 충돌, 이 심각한을 잘 보셔야 돼요. 심각한 충돌 장애에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 때는, 그때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합니다. 이 심각하다는 말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부분 해설 잘못됐어요. 이 해설을 삭제하시고요. 잘못 들어갔어요. 이 해설을 이쪽으로 할게요. 요거로, 요 해설을 볼게요. 원칙적으로 이 충동 조절 장애는 이 감면세가 되질 않습니다. 끊고. 그렇지만은 매우 심각하다. 다른 장애 사유와 경합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럼 여기서 출제가 된 것이 이거지.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이 매우 심각하다면, 이 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거죠. 매우 심각하다면 장애가 될 수 있다.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여기 나오지. 매우 심각하다, 같이. 매우 심각하다면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2번 풀었고, 범행 당시 도의적 책임론 풀었지? 자, 기억 능력과 책임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지? 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 갖고서는 반드시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치? 왜? 기억 능력과 책임 능력은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농하자는 필요적 감경이지?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 자, 문제 14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충동 조절 장애는 원칙적으로 감면세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지? 예외가 밑에. 매우 심각하다. 다른 장애 사유와 경합했을 때는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기억번 지문이 틀린 부분은 이 정도를 불문하고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니은번 사탄 사건은 상실자로 보았지? 자, 디귿번 심신장애 유무 판단은 법원이 전문인 감정인의 결과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판단할 수 있다. 맞죠? 맞지? 예, 동그라미죠. 니은도 동그라미고요. 디귿번 나와있네. 심각한 충돌 정조절 장애 나왔잖아, 그렇지? 라고 했을 때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해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심각하다면 틀렸습니다. 대마초 흡연 나와있지? 원자행 사례지, 원자행 사례. 감경할 수 있습니까? 감경 못합니다. 왜? 10조 사망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정답은 3번이네. 자, 19번. 자, 원자행에 있어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형법 10조 사망이지. 우리 형법은 10조 사망입니다. 10조 사망의 경우에는 전 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 능력자로 처벌을 하고 있죠. 맞죠? 동그라미 1번이 답이네. 자, 2번 질문. 자, 그 근거를 간접 정범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뭐지? 원인 설정 행위시요. 원인 설정 행위 시 설이다. 즉 원인 설정 행위가 착수이고 원인 설정 행위가 곧 실행 행위다. 이거 보는 견해예요.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구성 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하나? 탈락이지. 아니, 여기 원인 설정 행위가 실행 행위다. 즉 이 부분은 무슨 말이에요? 이 원인 설정 행위가 실행 행위는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 술 마시는 행위. 술 마시는 행위가 실행행위인가? 살인죄 실행행위? 어떻게 술 마시는 게 살인행위가 되지? 어떻게 술 마시는 게 착수가 되냐고요? 그치? 정형성을 무시하는 거지. 죄형법정주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합니다. 틀렸습니다. 자, 불가분적 연관설. 이런 견해 있죠? 오늘날의 다수설이지? 이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전체의 원칙을 따릅니까? 예외를 보는 견해죠. 예외를 보는 견해다. 자, 이 부분 한번 가볼까요? 원자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다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원자행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 행위 시설이 있어요. 됐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전제의 원칙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은 이 행위와 책임의 동시전제 원칙은 형법 책임주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원자행 사례의 경우에도 이 원칙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착수 시기를 원인 행위 시로 보아야 하고 가발성 근거도 원인 행위 시에 있다 라고 하는 견해예요. 아시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비판점이 나오지. 비판점이 앞에서 방금 보았듯이 행위 정형성이 무시가 된다. 예비와 미수와의 구별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미수범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비판점. 아시겠죠? 그러나 이 행위와 책임의 동시전체의 원칙이 책임주의 대원칙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사안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여기에서는 유지가 되기가 어렵다. 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실행행위시설이지. 책임주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견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게 되면 착수 시기는 칼로 찌를 때, 즉 실행행위시 때이고 다만 가발성의 근거는 술 마실 때에 가발성의 근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예요. 가장 중요한 말은 뭐다? 행위와 책임의 동시 원칙을 유지시키느냐, 유지시키지 않느냐. 그 차이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착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와보시게 되면 불가분적 연관선에 따르게 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 원칙을 예외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4번 풀었지? 집주 사망 같은 경우에는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라고 하는 이 과실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 올해 나왔네. 올해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네요. 자, 원자행 같은 경우는 형법상 책임 능력자와 동일하게 처벌하지, 그치? 10조 3항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4번 같은 경우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포함한다고 판례는 보았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원인 행위를 실행 행위로 보게 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연 조칙이 유지가 됩니까? 깨집니까? 유지가 되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원인 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구성요건 행위를 시작했을 때 착수가 있습니까? 아니지. 구성요건 행위가 착수가 되는 게 아니라 원인 행위 시설. 원인 행위시에 착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마실 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되지. 답은 4번에 틀렸습니다. 자, 17번입니다. 간접정범 아까 풀었죠? 이건 똑같아요. 앞에 지문과 똑같기 때문에 삭제하고요. 자, 우리 형법은 10조 3항이죠. 10조 3항에서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 책임 능력자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결했지. 책임 능력자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죠. 자, 10조 3번이네요. 원자행의 경우에는 심신상실과 미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책임 능력자로 처벌된다. 맞지? 자, 4번. 술을 마시면 난폭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친구가 과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급, 즉 여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했죠. 자,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자, 이러한 사실관계가 판례는 없어요. 이런 사실관계가 판례는 없다고요. 근데 이런 사실관계가 이제 원자행 사례 아니겠습니까? 판례에 따르게 되면 갑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이 사안이 과실에 의한 원자행 사례 아니야, 그치? 과실에 의한 원자행 사례 같은 경우는 과실치사죄를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정확한 판례는 없지만 비슷한 판례들은 몇 개 더 있어요. 9.2도 9.9 이런 것들도 이 판례랑 비슷한 사안들인 겁니다. 그쵸? 자,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